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러브버그 벌레떼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반도체 산업 육성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산단대게조 포항권 사업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속에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지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년 새 200원 가까이 환율이 오르면서 원재료를 수입했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전남의 한 조선소. 엔진 등 많은 부품과 자재를 공급받아 배를 만듭니다. 하지만 최근 납품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선박 엔진의 경우 독일 등에서 수입한 기본 엔진과 알루미늄 구리 등 수입 원재료가 필수인데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연초 대비 비용이 2배나 늘었습니다. 제가 수입을 하는 부품이나 수입을 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의 이익은 줄이면서 저희 제품 가격을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같이 올릴 수가 없어요. 환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원자재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이미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80%에 육박했고 물류비 가중 부담 43%,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가 20%였습니다. 원부자재 조달에 들어가는 만약에 수입을 한다면은 그 원가 부담이 훨씬 커질 거라 생각되고 이게 우리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값이 대폭 오르는 사이 환율까지 1년 새 달러당 200원 가까이 올라 1,300원 선을 오르내리면서 우리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덮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5월 31일 광주시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지나칩니다. 승용차는 초록 불인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도로를 건너는 70대 노인을 덮칩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2,200건에 달합니다. 사고로 인해 보행자 10명이 숨졌고 3,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취재진이 광주시 우남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들을 지켜봤습니다. 횡단보도를 침범하는가 하면 길 건너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슬아슬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전혀 몰라요. 7월 1일부터인가로 내가 알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몰랐는데 지금까지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서행하며 지나가도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민선 8기 첫 공식 일정으로 마포구 재해방재센터, 빗물 펌프장의 수방 현장 및 위험시설에 방문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민선 8기 첫 공식 일정으로 마포구 재해방재센터, 빗물 펌프장의 수방 현장 및 위험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여름철 수해 예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망원일 빗물 펌프장을 방문해 호우로 인한 위험 요소와 배수 펌프의 가동 상태 등을 직접 점검하고 시설 관리자를 만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요인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빗물 펌프장에 이어 박 구청장은 6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 담장이 붕괴된 서교동 일대를 찾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수해가 발생하고 대응하는 것은 늦다며 기상 관측을 예의주시해 구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수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마포구가 러브버그 벌레떼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독성은 없지만 혐오감을 주는 생김새와 사람에게 날아드는 습성 탓에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고 마포구는 긴급회의를 주재해 방역 조치를 펼쳤습니다. 마포구는 기승을 부리는 러브버그 벌레떼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긴급회의를 주재해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 3일 상암동 인근 녹지대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방역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마포구는 벌레떼가 사라질 때까지 보건소에 평일, 주말과 야간에도 임시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인근 자치구, 서부 공원 녹지사업소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역 내 16개 동 새마을 자율 방역대와 연계하는 등 민간 자원도 총동원해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반도체 산업 육성 국정과제 달성과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 반도체 기업을 방문해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반도체 기업 방문은 반도체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대전의 반도체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대전시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지역 반도체 기업과 학계, 연구계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은 대전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 현장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향후 산학연 간의 협력을 통해 대전의 최적의 반도체 기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민선 8기를 맞아 힘차게 재도약하는 대구의 염원을 담은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9일과 10일 국채보상로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다시 축제로 페스티벌 이즈 백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시민 퍼레이드와 도심 스트리트 콘서트, 거리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8일 전야제에서는 국내 스트리트 댄스 경연대회에서 탑클래스에 오른 비보이 크루가 국가대표급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축제 개막식에서는 250만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250명의 시민 퍼레이드 팀을 선두로 2,000명이 함께하는 대형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플래시몹도 진행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국내외 50여 개 전문 거리 공연단의 거리 예술제와 함께 워터 퍼레이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국내외 80여 개 팀이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양일간에 걸쳐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퍼레이드 경연 후에는 DJ 아스터앤네오와 노라조, 노브레인 앤 크라잉넛 등 대규모 도심 스트리트 콘서트가 펼쳐졌습니다. 2년간의 공백을 깨고 10주년을 맞이한 2022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열렬히 다시 뜨겁게를 슬로건으로 닷새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10일 폐막했습니다. 일상 회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첫 민간 축제임을 증명하듯 닷새 일정 동안 수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콘텐츠는 프리미엄 사전 예약 테이블 존으로 하루 130여 개 테이블을 한정적으로 운영했고 닷새간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올해 치맥 관련 96개 업체 231개 부스가 참가했고 36개의 치킨 업체와 수제 맥주 9개 브랜드를 포함한 14개 맥주 브랜드에서 참가해 다양해진 선택의 폭으로 관람객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구는 평창읍 대화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7월 초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합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재생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 강화를 돕는 교육인데요. 도시재생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거버넌스 중심의 민간 중앙지원 조직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도시재생 누딜 사업의 신청을 위한 요건으로 평창읍 1회, 대화면 2회에 걸쳐 4개월 동안 운영되며 회당 8강 24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창읍은 작성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과정으로 활성화 계획의 2회 및 활성화구역 사업별 현장 답사 등 계획에 대한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화면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거버넌스와 주민의 역할 등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앞서 필요한 기본 교육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계획 수립에 대비하고자 진행됩니다. 침제국 평창군수는 사업을 통해 마음이 바뀌는 작은 변화를 경험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공동체 중심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화분 매개 전용 벌통을 활용한 작물 수정용 꿀벌을 애플 수박 시설 재배 농가에 시범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화분 매개 전용 벌통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으로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사육용 벌통보다 부피와 무게가 적어 운반이나 시설에서의 작업에 용이하면서 기존의 벌통과 비슷한 화분 매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벌통과 다른 구조로 먹이 공급을 위한 덮개를 만들어 천 개포를 열지 않고 뚜껑만 열어 당액과 화분을 공급할 수 있어 관리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은 둔내면 일원의 고랭지 신소득 작목 개발, 애플 수박 시설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재배 면적은 5,000제곱미터에 화분 매개 전용 벌통과 수정벌을 시범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조성의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권역별로 레이크파크 클러스터를 구축한 뒤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12대 공약 가운데 하나인 레이크파크 조성. 충청북도는 국가계획에 반영해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연결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수공원으로 만든다는 구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권역별로 레이크파크 클러스터를 구축한 뒤 연계하는 것입니다. 충북을 북부권과 중부권, 청주권, 남부권으로 구분해 도내에 있는 크고 작은 아름다운 호수 726개를 관광합니다. 우선 북부권은 충주호와 청풍호, 단양호를 연결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중부권은 괴산호와 백두대간을 이어 산림치유와 유기농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청주권은 자연예술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남대를 글로벌 명소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남부권은 대청호 둘레길과 속리산 등을 연계해 국악과 발효음식 중심지로 만들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충청북도는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완료되면 이를 하나의 관광단지로 연결해 충북 레이크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호수 등 자연경관과 보훈 법주사, 단양 구인사 등 다양한 사찰과 문화유적지를 묶어 충북을 국내 최대 관광지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도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상업시설을 만들고 영동 포도와 괴산 옥수수 등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관광도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1박을 하면 숙박비의 10%, 2박은 20%, 3박은 30%를 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시설 개량 사업과 같은 후속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물금역 KTX 정차에 필요한 승강장 연장 등을 위해 최근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와 시설 개량 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위수탁 범위는 승강장 380m 이상 연장 등 노반 분야, 홈 지붕 연장과 홈대합실 설치 등 건축 분야, 신호, 통신, 전차선, 전력 등 시스템 분야, 이외 KTX 정차를 위한 시설 개량 등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 24개월 동안 양산시는 철도공단 영남본부와 협의해 시설 개량 사업을 위한 예산 집행 절차를 협의하고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철도공단은 첫 단계로 설계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철강 산업 중심이었던 포항의 산업단지가 탈탄소,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변화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경북 산단 대개조 포항권 사업비전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포항 산업단지 미래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경북 산단 대개조 포항권 사업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노후 산단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민관 학연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북 산단 대개조 포항권 사업은 탈탄소 스마트 산단 대전환을 위한 그린 철강 기반 청정 금속 소재 산업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중점 과제 및 9대 실천 과제, 30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일자리 2,000개 창출과 첨단 스마트 팩토리 100개 보급, 온실가스 10% 저감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그린 철강 기반 청정 금속 소재 산업화와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대응 스마트 제조 신산업화입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구축, 그린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한 탈탄소 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포항시는 노후한 산업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산업 구조를 재편해 청정 금속 소재 기반 신산업 거점 산단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면허가 없어도 단 몇 초 만에 공유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대여 업체가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업체를 들여다보니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회원가입한 이용자들에 대해선 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탄 남성이 도로를 질주하더니 이내 달리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중학생인 이 남성은 4년 전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에 회원가입한 뒤 면허를 따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왔습니다. 전에 빌렸던 게 로그인이 회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인증이 돼가지고 바로 작동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이거 타고 자기는 매출만 생각하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앱에 가입한 이용자로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인증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업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구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렌트카 업체에 비하면 법적 테두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용자들에게는 그 도로교통법으로 이제 위반하면 단속하고 하지 않습니까? 업체를 단속할 만한 규제가 지금 딱히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 2건은 모두 1년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반면 이용자들은 운전면허도 있어야 하고 헬멧을 안 쓰고 타다 걸리면 최고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묻는 기형적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N번방 사태로 사회적 이슈가 된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영상이 유포되면 순식간에 수많은 불법 사이트와 신종 채팅 앱 등으로 확산돼 피해가 큰데요. 웹상의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 얼굴을 기반으로 찾아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광주 지역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 사진을 입력하고 검색을 요청합니다. 입력된 얼굴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의 인터넷 주소를 1분 만에 120개나 찾아냅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얼굴 이미지로 인터넷에 확산된 동영상들을 찾아내는 이 AI 프로그램은 광주 인공지능 창업 캠프의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했습니다. 민감 정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웹상에서 도메인 소유자들이 이것들을 삭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확인된 불법 촬영물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구글 등 검색 엔진에 검색 차단도 요청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개별 이용은 한계가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 등 관련 공공부처에 시스템 납품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그런 기술적인 역량 외에 그런 부분도 좀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AI 중심 도시 광주에서 개발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프로그램이 끝없이 재유포되며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노령가구가 대상인데요.
최근 집값 상승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69세인 나용수 씨는 2년 전부터 매달 주택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매월 150만 원 정도입니다. 직장 은퇴로 받는 국민연금에 주택연금까지 합치니 노후 준비가 든든합니다.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낼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이 내가 죽고 나면은 만약에 남으면 정산해서 자녀들이 가져가고 부족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데.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가입자가 소유한 9억 이하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현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고 은행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특히 최근 2년 새 광주 지역 집값 상승으로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도 함께 오르면서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광주 지역 가입자는 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명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주택연금 역시 일종의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 상승도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세로 접어들면은 이제 월지급금도 점점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급금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보다는 올해 하시는 게 이왕에 하실 거라면 좀 좋지 않을까. 고점을 찍은 집값과 금리 상승이 겹치는 지금이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의 적기로 평가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에는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사가 민선 8기에는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도 음식, 문화예술 등은 세계적인 자원으로 이를 활용해 체험 관광과 힐링 음식 등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숙박시설과 지역 SOC가 빠르게 확충되면서 체류형 관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매년 국내 관광객 1억 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으로 나아가는 그 발전의 징표가 결국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지사는 이런 수치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며 도민 전체가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즈니랜드 같은 큰 시설이 없다고 해도 문제는 아니라며 지역별, 권역별로 특색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민선 8기 김용록 전남지사가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전남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평소 수도요금이 10,000원 미만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수백만 원의 고지서가 나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같은 일이 담양군에 거주하는 2천여 가구에게 실제로 벌어져 논란입니다. 지난달 담양군에 사는 김모 씨는 평소와 다른 수도요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매달 10,000원 이하로 나오던 수도요금이 갑자기 15만 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몇 년 동안 10,000원 이하 수도요금을 부과됐었거든요. 설명도 없이 수도요금 폭탄 갖다 터뜨렸어요, 지금. 담양군은 지난달 금성면 일대 1,954가구에게 3억 4천만 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전달 이들 가구에 청구된 수도요금은 6천여만 원으로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도요금 폭탄. 알고 보니 군청 소속 수도 검침원들의 근무태만 탓이었습니다. 검침원들이 가구별로 설치된 수도 계량기를 직접 보고 사용량을 기입해야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량을 기입해온 겁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수도량과 실제로 기입된 수도량이 차이를 보이자 담양군에서 한 번에 수도요금을 청구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검침을 해도 정확한 사용량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가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원 관리를 이제 실제로 검증하고 있는 걸 쫓아다니면서 했어야 되는데. 많게는 300만 원까지 수도요금을 청구받은 군민도 있어 군민들은 담양군이 잘못해놓고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올라 출업이 부담이 커지면서 출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인건비도 치솟고 어획량도 부진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둣가에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다에서 조업이 한창이어야 하는데 갑판도 텅 비었고 선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면세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조업을 포기하거나 일찍 조업을 접고 들어온 어선들입니다. 지난해 드럼당 8만 9천 원이던 경유 면세유는 올해 초 14만 원 선으로 오르더니 이달 기준으로 29만 원으로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요즘 병어와 오징어가 주어종인 유자망의 경우 한 달에 통상 140드럼을 사용하는데 지난해 1,200만 원 선이던 면세유 사용액이 4,100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기름값은 손해가 나더라도 운영을 해야만이 하는데 운영을 안 하고 얘들 월급 주고 또 다른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이리도 손실 저리도 손실 점차적으로 이게 가중이 되면은 배를 운영을 못 하죠. 선원들의 인건비와 그물 등 어국값도 덩달아 치솟은 데다 어획량도 떨어져 적자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출하를 포기하더라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경우 숙식 비용과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 방안을 포함했지만 드럼당 22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언론만큼을 보상하기에는 워낙 금액도 크고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어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까지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대책을 좀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폭등한 기름값의 물가 상승, 어획량 부진까지 이어져 어민들이 극심한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해도 직접 감상하는 것과 비슷한 정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연구팀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더 많은 작품을 볼수록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며 온라인으로 예술 작품을 보더라도 직접 보는 것과 효과가 같다고 밝혔는데요. 온라인 문화 활동도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을 쌓기 위해서는 장소에 상관없이 예술적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